여러분이 살다가 생긴 어떤 궁금한 점, 그것에 잠시 생활의 모드가 달라졌다. 이 정도는 정신분석에 관여할 바는 아닌데,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내 삶에 짙은 무엇인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면 모든 짙은 감정은 무의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느끼면서 뭔가 어떤 짙은 무엇에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묶여 있거나 또는 갇혀 있거나 또는 뭔가 그것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다면 그것과 연관된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은 그것도 여러분의 무의식을 만날 수 있는 입구가 됩니다. 무의식을 만날 수 있는 입구는 뭐 살다가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반복되는 어떤 행동,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아주 강렬한 감정이 역동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몇몇 경우가 그분의 무의식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되게 소중한 입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증문즉답 요 만남은 하여튼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뭔가 반복시키는 것 같고 짙은 정서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엄습해오는 어떤 기운이라든가 어떤 또 궁금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성과 연관된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 성은 인생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거든요. 여기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나이 70이 넘어서까지도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마침 프로이드 전공자고 그래서 25년 정신분석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 연관된 상담이 유독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성과 연관된 그 내담자의 상담을 할 때, 이 어린 시절 주로 또는 사춘기 시절에 이 성과 연관된 어떠한 그 개인사의 어떤 무슨 일 때문에 한 개인이 원인도 모른 채 저렇게 나이가 먹도록 평생 영향을 받는구나. 이거를 25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절감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성에 대한 관심이 종종 뜻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 관심을 이 성적 쾌감을 누리고 싶은 욕구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그런데 이 성적 쾌감을 현실에서 이거 잘못 누리면 많은 또 뭔가 부담스러운 뭐가 생길 텐데 그러면서 이걸 절제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절제 많이 하면은 또 인생이 반드시 좋은 건가? 내 나이 한 뭐 30대 또는 40대 또는 50대도 이게 이 성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게 이 성욕구, 성욕망 이런 거. 이게 정말 나한테 현명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든다. 아이, 좋습니다. 그 성욕망이 안에서 이렇게 솟는데 그거를 절제를 해도 절제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성욕망을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처리해야 되는가? 주로 인젠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 많이 의식될 만한 그런 또 어떤 가족적 배경이나 직업적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갈등, 그거 질문하신 분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도 일어나고 심지어 그건 여러분이 정신계의 고위층 인사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성을 도대체 어느 나이에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는가? 이미 이게 삶의 주요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현실에서
성과 연관된 직접적 만족을 얻는 통로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그런 분들, 막혀 있는 현실이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막혀 있는 성을 대리 만족시킬 만한 또는 승화적으로 우회적으로 만족시킬 만한 그런 어떤 삶의 간접적 만족 또는 승화된 만족. 승화된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성에 대한 어떤 직접적 성관계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뭐 댄스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또는 어떤 적절한 어떤 사교라든가 또는 뭐 학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성 에너지를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딱히 정신이 이렇게 잘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성욕을 이렇게 바깥으로 적절히 순환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또 그거를 대리 만족시킬 수 있는 승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게 딱 맞물렸을 때 그때는 제법 상당히 심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는 그 질문을 하신 분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심각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성을 풀 수 있는 그 통로가 오랫동안 막히게 되면은 그럼 그게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 아까 얘기했듯이 승화적인 쪽으로 성 에너지가 변환이 되어서 지출이 되거나 사용이 되면 괜찮은데 어떤 승화 능력이 모든 사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학문에 무슨 에너지를 쓴다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것에 몰두함으로써 쓰는 그 에너지 그거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신 건강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정신 발달은 어떻게 되고 또 삶의 어떤 무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프로이드 선생의 그 리비도 발달론하고 이 삼원 구조 모델, 이드, 에고, 슈퍼에고 요 두 가지 그 정신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질문하신 분은 한번 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욕이 이 정신이 이제 가령 정신이 이렇게 있다면은 성욕이 요 속에 계속 축적하게 돼요. 외부로 분출되지 못한 성욕이 이제 계속 축적돼서 올라오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세지겠죠. 그럼 이 세지는 힘을 막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 자아의 방어 기제에도 대단히 강화되겠죠. 자, 이것이 솟구칠 때 이것을 못 솟구치게 막는 힘, 여기에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소모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필사적으로 막으라고 또 이 도덕적인 명령까지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 성충동을 억압하는데 내면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게 돼 가지고 외부 세계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열중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의 균형이 불균형하게 되죠. 왜? 자아의 에너지가 탈진하기 때문에. 자아는 정신의 어떤 종합적 균형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시켜 주고 처리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 내부에서 축적된 성충동을 이렇게 막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상당 부분 지출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쾌락은 본능을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쾌락하고 우회적 승화적으로 만족시키는 쾌락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쾌락도 거의 인생에서 없고 승화된 만족도 적고 그러면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없는 상태에서 내면 세계가 계속해서 자아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균형이 틈틈이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정신 상태가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가 반복되다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봐야 될 거를 미처 보지도 못한 채 그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되고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지 못한 채, 지각하지 못한 채 그냥 확 넘어갈 수도 있게 되고 이러저런 어떤 그래서 사건 사고들도 본의 아니게 그야말로 이렇게 겪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사실은 프로이드 시대에 대단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프로이드 시대에는 대단히 엄격한 금욕주의적 또는 거기다 이제 종교까지 이렇게 가미돼 가지고 도덕적 금욕주의 문화가 대단히 셌고 도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과 심판 이거를 내리는 그 문화가 대단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 시대에 신경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들 상당 부분이 그런 성욕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억압하다가 생기는 그 증상들이 다 신경증, 뭐 히스테리 증상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신경증 증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과 관련된 이제 내담자가 이제 상담 중에 와요. 그러면 그 내담자들한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내담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적지 않게 이제 변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이 도덕적 이 초자, 도덕성으로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 도덕성의 힘이 센 사람한테는 너무 과도하게 도덕적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도 새로는 정신 건강에 반드시 좋지가 않고 그게 또 반드시 가장 가치로운 삶만도 아니다라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에 대한 되게 경직된 어떨 땐 또 과도한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는 그분은 거기에 인제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하게끔 이렇게 경직된 초자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게끔 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평생을 종교적 금욕주의, 종교적 죄의식 그런 것에 늘 그 이 내면의 심판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어 가지고 그분이 그 삶을 20살, 30살, 40살, 50살,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래서 '아 좀 제발 좀 이제 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을 때 어떤 무드 상태에 되냐면은 그렇게 고상하고 고결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구를 늘 봉사하고 대신하는 삶을 살지만 기쁨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늘 죄의식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고 대신 주위에서 좋은 분이라는 말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이제 거의 이제 꼭지점에 오른 거예요. 조금 더 방치하면은 그냥 그 기존의 이 정신 그 틀을 반복하면서 아마 60대 중반 70 까지 가서 어떻게 그냥 가실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 여기 엄격한 초자의 어떤 심판하는 요거를 되게 부드럽게 해 주고 본능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에 대해서 "이 본능은 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요 안에서 올라오는 성적 욕구, 성환상, 성적 관념, 성 이미지 이런 거 성감정 그거 그 자체로 결코 죄가 아니다. 그거는 정말 생명의 에너지고 생명의 축복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꼭 "어떻게 하라."라고 누구하고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좀 부드러워지면은 가령 임상에서는 '아 새로운 분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십몇 년
금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대상하고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뭔가를 해도 될지 이제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과거처럼 과도한 죄책감에 이렇게 콱 갇혀가지고 그러기보다 아니 분석에서 이제 이렇게 음미했고 소화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조급하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최종 선택은 그분의 자유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성과 연관된 그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오늘은 성을 너무 많이 참다가 '이거 과연 이게 좋은 건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잠시 안내를 했습니다. 많은 설명이 가능한데 이 정도 설명으로도 의문이 쪼끔 덜어지긴 했는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성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데 안에서 계속 성과 연관된 어떤 욕구가 많이 올라와서 '정말 괴롭다.' 이런 그 호소를 할 때 이렇게 인제 분석해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분이 정말 대단히 참을성이 많은 절제력이 많은 분인데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성자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받는 성자극은 뭐 주변에 뭐 가족, 친척 지나가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면 어렸을 때 요 안에 이렇게 쑥 소화가 힘들어서 억압된 그 성자극 덩어리가 어 언젠가 요 안으로 들어간 요 성자극이 계속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누군가를 하고 이거를 누가 풀어야 되는데 성자극을 준 그 대상이 이분의 인생에서 성을 즐기는데 그렇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풀지 못하고 유년기 때 받았던 그 무드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성자극 받았던 그 대상과의 무드 속에. 그래서 이건 누가 나한테 성자극을 줘 갖고 나한테 집어넣어 줬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걸 좀 풀어 줬으면 고 상황 고 무드를 계속 기다리게 되고 또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음. 하여튼 절제하기 힘들게 되고. 근데 또 엄청 절제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태가 이제 반복이 돼요. 정말 대여섯, 일곱, 여덟 살 때 받았던 성자극인데 그게 20-30 대가 아니라 50 대, 60 대까지 가요. 여성으로 보면은 60 넘으면 쪼끔 이렇게 누그러지는데 50대 후반까지 여전히 작동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과 연관해서 너무 많은 사례와 너무 많은 주제가 있는데 또 틈틈이 순환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